자, 이번 시간에는 전자기파의 종류와 활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자기파라는 건요,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이 공간 중으로 퍼져나가는 걸 전자기파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일렉트릭 필드라고 써 있는 게 전기장, 여기 마그네틱 필드라고 되어 있는 게 자기장,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전기장이 진동하거든요. 이 얘기는 전자를 진동시키면 이 주변에 전자가 힘을 미치는 공간이 흔들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기장이 진동한다. 근데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전자가 이동하는 것은 전류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전류가 생기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죠. 근데 전자가 움직였다 이러면 전기가 자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전자기 유도에서 배웠던 거,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유도됐죠. 그러면 자기장이 또 전기장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전기장이 변하면 자기장도 변하고요,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도 변합니다. 이 두 개의 변화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두 개가 진동하면서 서로 나아가는 걸 전자기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이 진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매질이 필요 없다는, 매질이 없어도 진행하고 매질이 있으면 조금 천천히 진행하고, 우리가 파동의 굴절 배울 때 속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나타난다는 거 배웠었죠. 그래서 전자기파의 특징입니다. 자, 얘네들의 특징은 매질이 없어도 가고, 그리고 진동수나 파장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형태가 다르고 쓰임새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종류를 배워볼 거고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파는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전자기파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 가시광선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가시광선이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전자기파가 있어요. 이것들을 다 빛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좁은 의미의 빛이라고 하면 가시광선을 의미하는 거고, 넓은 의미의 빛을 얘기하면 전자기파 전체를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가시광선은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빨주노 초파남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빛의 특징은 뭐였어요? 우리 예전에 배웠었는데, 에너지가 어떻다? 에너지가 작다. 자,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습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요. 그 얘기는,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작다,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크다 라는 의미랑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파장도 배웠었잖아요. 진동수가 크면 빛에서 파장은 길어집니다. 진동수가 크면 파장은 짧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빨간색은 이런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란색은 이런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그냥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자기파의 종류는 이렇게 많아요. 감마선, X선, UV, 울트라바이올렛 해서 자외선이라고 부르고요, 인프라레드 해서 적외선이라고 부릅니다. 마이크로웨이브라고 있죠? 우리 전자레인지를 마이크로웨이브라고 부르는데, 전자레인지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웨이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라디오파, 그리고 뭐 더 밑으로 내려가면 라디오 장파 뭐 이렇게 부르는 파동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종류와 그리고 특징 그리고 사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어디에 쓰이는지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런 데에 쓰입니다. 자, 그 전에 먼저 특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큰 빛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은 빛이에요. 우리 참고로 조금 알아두면 좋은데요, 우리 굴절은 이쪽이 잘 일어나거든요. 굴절이 잘 일어나요. 여기는 굴절이 잘 안 일어나요. 이쪽은 대신에 회절이 잘 안 돼요. 얘는 회절이 잘 돼요. 그래서 회절이라는 거는 꺾여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공간에다가 꺾어서 들여 보내줘야 될 게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쪽이구나. 이쪽 파동을 쓰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어디에 쓰는지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시광선부터 얘기하면, 가시광선은 어디에다 쓰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뭐 더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 뉴턴이 프리즘을 만들어서 빛을 갈라봤어요.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후대 과학자들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프리즘을 이용해서 빨주노초 파남보에다가 각각 온도계를 꽂아 놓은 거예요. 어디에서 온도가 잘 올라갔을까요? 빨간색에서 잘 올라갔는데, 온도계를 빨간색에다 꽂아 놓은 게 아니라 빨간색 바깥쪽에 어두운 부분에다 꽂아 놨는데 온도가 잘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해서 여기다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열선이라고 붙였어요. 그 존재가 적외선이었던 겁니다.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IR이라고 하는데, 인프라레드 해서 적외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적외선은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요,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적외선 채운계, 모든 열을 가진 물체들은 적외선을 방출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적외선, 요런 적외선을 방출하느냐, 요런 적외선 방출하느냐, 요런 적외선을 방출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온도가 다른 거예요. 온도가 높으면 이쪽 적외선을 방출하고요, 온도가 낮으면 이쪽 적외선을 방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체온 측정할 때 적외선 체온계로 측정하는 겁니다. 혹은 열 감지 카메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적외선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보여줬었는데 TV 리모컨도 적외선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계속 마이크로웨이브가 있는데요. 얘 영역대들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요리, 여기 어디 갔을까? 요리한다든지,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와이파이, 그래서 통신에 사용됩니다. 라디오 웨이브, 라디오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라디오 방송이나 TV 방송 이런 데 쓰이고요. 통신에도 많이 써요. 군대에서는 라디오 웨이브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험지, 산 뒤 이런 데를 많이 가야 되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쪽으로 갈수록 회절이 잘 된다고 했었죠. 회절이 잘 돼야 산 뒤로도 돌아 들어가는 게 많으니까 이런 통신에서 품질은 좀 떨어지지만 회절에서 잘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쪽 라디오파 쪽을 씁니다. 여러분들 FM 라디오, AM 라디오 들어본 적 있죠? FM 라디오보다 AM 라디오가 회절이 더 잘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뉴스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나 다 들을 수 있게. 대신에 음질이 좀 떨어져요. FM 라디오는 음질이 좋은 대신에 회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오지 같은 데서는 FM 라디오가 잘 안 들려요. 대신에 음질은 좋아서 음악 방송에 많이 사용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UV로 가보겠습니다. 얘는 자외선이라고 부르죠.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컵 살균기. 자외선이 우리 DNA 중에 타이민을 공격을, 뭐 일부러 공격하는 건 아니겠지만 공격을 해서 파괴를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DNA 문제가 생기게 만들고, 그래서 살균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외선을 살균 효과에 쓰기도 하고요. 예전에 한번 보여줬었죠? 집회 감별할 때 그럴 때도 사용됩니다. 가장 큰 거는 살균에 많이 쓰입니다. 엑스레이, 말 그대로 엑스레이,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투과력이 좋아서 그래서 피부를 잘 통과하고 뼈는 잘 못 통과하고, 신체 장기들은 어떤 부분은 잘 통과하고 어떤 부분은 잘 통과하지 못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의료용 촬영에 많이 사용되죠. 감마선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보면은 감마선으로 살균했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즈를 포장한 다음에 감마선을 조여줘서 그 안에 있는 세포들을 파괴하는 살균 작용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사람한테 조여주면 그 부분들의 세포가 많이 파괴되겠죠. 그래서 항암 치료, 암세포에다가 쏴주는 거예요. 물론 부작용이 있겠죠. 그걸 쏴주다 보면 정상세포도 많이 파괴하겠죠. 그렇지만 암세포를 죽이는 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암세포에 집중적으로 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 치료에 사용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설명 듣고 쭉 한 줄 긋고요. 제일 가운데에
가시광선. 가시광선에서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있죠. 지금 앞에 거랑 선생님이 거꾸로 썼어요. 이게 문제 나올 때 바로 나올 수도 있고 거꾸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방향인지도 잘 파악하시고 이게 뒤집히더라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라색 바깥쪽에 뭐였어요? 자외선. 자외선보다 에너지가 더 큰 빛, X선. X선보다 에너지가 더 큰 빛, 감마선. 그래서 이쪽이 에너지가 높고 진동수가 높고 파장은 짧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더 낮은 빨간색 바깥쪽의 빛, 적외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웨이브 있었고요. 라디오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에너지가 작고 진동수도 작고 파장은 길고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얘들이 어디에 쓰이냐? 자외선 어디에 쓰였어요? 살균, 소독, 집회 감별 이런데 쓰였죠. 그래서 지난번에 선생님이 형광 얘기했을 때 자외선 받아서 가시광선 내놓는 거 그거 성질을 이용해서 쓰기도 해요. 여러분들 아쿠아리움 가면 해파리가 이런 형광을 띠거든요. 그래서 수조에다가 자외선을 쪼여줘요. 그럼 해파리가 이렇게 영롱하게 빛나는 그런 데도 쓰입니다. X선 의료용 촬영 많이 사용되죠. 감마선 살균이나 소독 그리고 항암 치료에 사용됩니다. 자,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체온 측정, 열 감지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그런 거 있었고요. 리모컨에도 쓰였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 쓰였죠. 그리고 통신에도 사용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하는 와이파이가 요 마이크로웨이브 영역대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4GHz 있었고 5GHz 이렇게 있었죠. 그럼 5GHz라는 얘기는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이쪽에 그거 2.4는 얘예요. 그럼 얘는 회절이 잘 되거든요. 얘는 회절이 잘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5GHz 연결한 다음에 옆방 가면 잘 안 잡히잖아요. 근데 2.4GHz 연결하면 잘 잡히잖아요. 그거는 회절이 잘 하기 때문에 2.4GHz가 대신에 5GHz가 대역폭도 넓고 진동수도 크기 때문에 데이터를 더 같은 시간에 많이 전송할 수 있어서 속도는 빨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사용할 때 거실에서 쓸 때는 5GHz 공유기가 거실에 있고 여러분들도 거실에 있다 5GHz 쓰는 게 낫고, 혹시 집이 대저택이어서 공유기 있는 데랑 멀리 떨어져 있다 하면 2.4GHz 잡아서 쓰는 게 낫겠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디오파는 방송이나 통신에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파동의 특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세 가지 전자기파 가나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햇빛을 프리즘으로 분산시켰을 때 보라색 바깥쪽에 나타나는 전자기파, 자외선이죠. 통신에 주로 사용되는 전자기파로, 통신에 사용된다 이렇게 되면은 라디오파 혹은 마이크로웨이브 이렇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를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이걸 사용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기 LTE, 5G 이런 영역대들이 다 얘네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햇빛이나 난로와 같이 뜨거운 물체로부터 열의 형태로 전달되는 전자기파이다. 요거는 적외선입니다. 하나 빼먹었네. 여러분들 적외선을 여러분들이 감지할 수 있거든요. 난로 가까이 가면 뜨겁잖아요. 피부에서 느껴지잖아요. 적외선을 감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적외선을 방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감지 카메라로 찍으면 되잖아요. 눈 감고 가까이 갖다 대보면 따뜻함이 느껴지죠. 적외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하나 더 하면 되겠네. 여기 보면 아니구나. 그냥 하시면 되겠다. 여기서 따뜻한 거 해서 여러분들 온열 치료. 온열 치료.
그래서 여러분들 안과 가거나 이비인후과 이런 데 가보면은 왜 치료받을 때 이렇게 빨간 전구돼 있어서 눈에 대거나 아니면 뭐 귀에다 이렇게 대고서 치료하죠.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그게 빨간 게 적외선이에요. 근데 적외선이 딱 요만큼 적외선만 딱 방출하는 게 아니라 빨간 그 주변의 빛들도 방출하기 때문에 영역이 넓기 때문에 빨간색도 겹쳐 있고 이쪽도 겹쳐 있고 이래서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많은 적외선이 더 많은 빛이 방출되고 있는 거예요. 파장이 가장 긴 전자기파는 가이다. 파장이 가장 긴 거 적외선이죠. 틀렸습니다. 가나다 모두 눈으로 볼 수 없다. 볼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자외선, 마이크로웨이브, 적외선 없죠.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가에 의해서 피부가 타게 된다. 자외선에 의해서 우리가 피부가 화상을 입죠. 그래서 이제 선크림 바르는 게 그 자외선 차단하기 위해서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 혹은 이제 피부가 검은 사람들은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서 이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백인 같은 경우에는 그 멜라닌 색소가 적기 때문에 자외선이 피부에 직접 공격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암 이런 발생률이 높습니다. 대신에 흑인 쪽으로 가면 이 자외선에 의한 피부암이 거의 없어요. 자, 전자레인지에 사용되는 전자기파는 나에 속한다.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죠. 달을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적외선 갖고 온도 측정하죠. 파장이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전자기파의 기호를 쓰죠. TV나 라디오 방송에 사용된다. 라디오파. 리모컨과 같이 근거리 통신에 사용된다. 적외선. 세균을 죽일 수 있어 살균기에 이용된다. 자외선. 혹은 감마선일 수도 있는데요. 감마선은 꽤 위험하기 때문에 보통 자외선을 써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살균기다 하면 자외선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순서대로 쓰라고 했잖아요. 순서대로 써볼게요. 가운데 뭐 있었어요? 가시광선. 그 다음에 여기 짧은 것은 긴 거를 여기다 쓸까? 파장 긴 것, 파장 짧은 것. 그럼 여기 적외선,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라디오파, 여기는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라디오파, 라디오파가 가였고, 적외선이 나였고, 자외선이 다였고. 혹시 이제 여러분들 헷갈려서 감마선이어도 상관은 없는 거죠. 순서대로 쓰는 거는 긴 것부터 짧은 것 순으로 써봤습니다. 영수가 작성한 전자기파의 특징과 사용의 보고서의 일부라고 합니다. 자, 틀린 거 옳게 고치래요. 감마선, 공항에서 가방 내부를 검색하는 데 사용된다. 우리 공항에서 가방 안에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엑스레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 요거는 X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자기파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크고 방사선 치료에 사용된다. 아까 항암 치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감마선입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햇빛에 피부가 타는 거는 자외선 때문이고요. 적외선, 열선이라고도 하고 열화상 카메라에 사용됩니다. 마이크로파, 전자레인지 사용되며 통신에 유리하여 무선 통신에 사용된다. 라디오파, 전파라고도 한다. 이렇게 맞습니다. 틀린 부분 여기 두 군데 고쳤고요. 전자레인지에서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음식물을 데우는 과정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